자,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이 풀어보신 제 36개 기출문제의 평가문제 1번, 실무수행 평가문제 큰번호 1번, 거래자료 입력 12점짜리 4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풀어보셨기 때문에 문제 파악은 다 됐을 것이고요. 자, 첫 번째 1번 문제 보시면은 단기 매매용권 구입 및 매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문제를 읽어보면 매각이 아니라 구입에 관한 거였습니다. 자, 자료 1번을 보시면 단기 매매증권 매입 관련 자료, 단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1000주를 매입을 했습니다. 얼마에? 7,800원에. 우리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할 때 액면가액은 회계 처리할 때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요. 액면가액은. 그리고 거래 수수료가 15만 6천원이 들어갔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의 경우는 거래 수수료를 비용 처리합니다. 하지만 매도 가능 증권, 장기 투자 목적으로 매입을 했다면 개정 과목이 단기 매매증권이 아니라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때는 이 수수료를 취득단가에 그냥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기 매매증권이니까 수수료 비용이라는 단기 비용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1000주 곱하기 7,800원 하면 780인데 그 밑에 자료 2에서 보시면 780만원보다 15만 6천원이 더 많은 수수료까지 보통예금에서 찾아 인출이 됐습니다. 자, 자료 설명을 보면은 자료 1은 본사가 단기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주식 내역이다. 이게 주식 내역이고, 자료 2는 주식 매입 대금을 지급한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 거래 내역이다. 이거를 서로 연관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했고요. 주식 매입과 관련된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이 자료는 부가가치세하고 관련이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하셔가지고 날짜가 1월 9일이었어요. 그래서 1월 9일 차변이 107번 단기 매매증권, 이거는 취득금액으로 한 주당 7,800원씩 1000주니까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비용 처리한다고 그랬죠. 비용 발생은 차변입니다. 수수료 비용. 근데 이때 수수료 비용을 800번대로 잘못 선택하면 틀린 거예요. 투자 목적입니다. 단기 매매증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은 판매관리비가 아니에요. 따라서 수수료 비용을 꼭 945번을 썼어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수수료 비용 혹시 판매관리비 코드를 쓰지 않았는지. 네, 그 수수료 비용이 15만 6천원이었죠. 그리고 대변은 보통예금 103번, 은행은 국민은행이었다. 코드 국민은행으로 꼭 걸어야 되죠. 국민은행 보통. 금액은 7956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체크해 둬야 될 것은 이 수수료 비용이 900번 코드라는 거 하고요. 단기 매매증권이니까 수수료 비용을 별도의 비용 처리했죠.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개를 합쳐야 돼요. 합쳐서 그냥 매도 가능 증권 또는 만기 보유 증권, 유가증권으로 유가증권의 취득 금액으로 봐야 된다.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시 수수료만 단기의 비용 처리, 영업의 비용인 900번 코드로 처리한다. 요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계약금의 지급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계약금 하면은 재고자산을 매입할 때 계약금을 지불한다든가 또는 뭐 유형자산을 매입할 때 계약금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선급금이라는 것으로 처리하죠.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 근데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자료 설명을 보니까 주식회사 경기건설과 2021년 4월 내년 4월 30일 완공 예정인 공장의 자재창고 건설 계약이었어요. 건설 계약입니다. 건설 계약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는 이거 선급금이 아니에요. 이 창고가 건설이 끝날 때까지 건설에 들어가는 설계비,
이런 계약금, 이거 시공 계약금 등 중도금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임시 계정인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선급금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참고 건물 계약에 대한 계약금은 선급금이 아닙니다. 건설 중인 자산이다. 그리고 이 3,5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했습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부가가치세하고 관련이 없죠? 2월 15일 일반전표에 입력한다 이겁니다. 2월 15일 차변에 자산증가 건설 중인 자산 214번 3,500만원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이고 국민은행 계좌 보통이다. 3,500만원. 네, 이거 잘못하면 선급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문제를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전자어음 만기 결제입니다. 예, 전자어음 만기 결제 우리가 발행한 거예요. 보니까 발행인이 우리 회사 이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발행한 어음이 만기됐다는 건 지급어음이 만기가 됐다는 얘기죠. 자료 설명을 빨리 읽어보시는 게 중요한데, 주식회사 한공산업에 발행한 지급어음이며, 예, 지급어음이라고 여기 개정 과목 딱 하나 찍어줬습니다. 만기일에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결제되었다. 예, 당좌예금 개정 과목 하나 딱 찍어줬습니다. 주식회사 자유상사는, 이거 우리 회사예요. 우리 회사. 이 회사는 국민은행과 당좌 차월 계약을 맺고 있으며, 여기 당좌 차월이라는 건 뭐냐면요, 당좌 예금의 잔액이 부족할 때 마이너스 계약을 맺은 것이 당좌 차월 계약입니다. 맺고 있으며 당좌 차월의 한도 예금 300만 원이다. 네, 그러면 잔액이 300만 원까지 모자란다 하더라도 국민은행에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약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는 당좌예금 잔액이 음수일 경우, 즉 마이너스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 단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여기 개정 과목 또 하나 알려줬습니다. 단기 차입금.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핵심이 되는 개정 과목 다 여기 찍어줬어요. 지급어음, 당좌예금, 단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 3번 당좌예금은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 하나만 사용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당좌예금의 은행은 국민은행이다 이거예요. 국민은행. 다른 거래처 없다. 국민은행이다. 자, 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만기 결제일의 당좌예금 잔액을 조회하여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그러면 만기일이 3월 6일인데 3월 6일 현재 이 어음에 있는 이 1,000만 원만큼 잔액이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예. 잔액이 있으면 차변의 지급어음, 대변의 당좌예금으로 분계가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모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300만 원까지는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해야죠. 한번 보겠습니다. 3월 6일 현재 당좌예금이 얼마냐 하는 것은 계정별 원장을 보면 알 수 있죠. 네. 계정별 원장 말고 다른 장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만 저는 계정별 원장으로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날짜가 3월 6일 현재니까 3월 6일부터 3월 6일이다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3월 6일부터 3월 6일 당좌예금 102번 엔터. 네, 당좌예금 102번 여기 봤을 때 네, 잔액 800만 원 딱 나왔어요. 자, 3월 6일 날 결제돼야 될 어음은 1,000만 원인데 우리 회사 통장에는 800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00이 부족하죠. 그런데 300만 원까지 뭘 맺었어요? 당좌 차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요 200만 원은 음수죠. 이거는 단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거예요. 은행은 국민은행이다 라고 알려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됐죠. 그래서 일반 전표에 가셔가지고 3월 6일 분계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차변에 어음이 만기가 됩니다. 지급어음 부채 감소. 어느 거래처에다 발행한 거냐면은 한공에다가 발행한 거예요. 한공산 얼마짜리냐? 1,000만 원짜리 부채 감소. 자, 대변에 우리 통장에서 102번 당좌예금 어느 당좌? 국민은행. 거래처 국민은행 당좌 98002죠. 거기서 800만 원 나가겠죠. 잔고가 800이니까. 오바되는 200은 단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대변에 단기 차입금 260번 거래처 국민은행이죠. 98002 국민은행 당좌에서 마이너스가 일어나는 거니까 거래처가 똑같이 국민은행 당좌이어야 됩니다. 대변에 200만 원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처리하라는 거. 예. 그래서 이 자료 설명이 상당히 시험 보실 때 여러분이 위에 있는 증빙을 가지고 먼저 이해하려고 하시는 것보다 자료 설명을 읽다 보면 증빙이 다 이해가 간다. 자료 설명에 엄청난 힌트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 문제 지금 1번 한 거죠. 2번이 뭡니까?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해라 하는 말은 뭐죠? 방금 입력한 것을 지급어음줄을 클릭하고 F3을 눌러서 밑에 지급어음 관리창이 나오면 어음 번호를 검색해야죠. 어음 번호 더블 클릭해서 여기 1,000만 원짜리 어음 보이잖아요. 선택. 만기는 더 이상 입력할 것이 없어요. 어음만 찾아주면 엔터로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이 되는 자금 관리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까지 해야 3점을 다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료 설명 꼼꼼히 읽으시고 평가 문제가 1번 하나인지 2번 두 개인지 평가 문제를 차례대로 수행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기타 일반 거래 하면서 3점짜리였는데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33회, 34회, 35회를 해오면서 국세 환급금 통지서는 지금 증빙이 처음 나왔어요. 자, 국세. 세금을 냈는데 돈을 돌려받게 됐다는 거죠. 보니까 부가가치세 과온합금 환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수원 세무서장이 그 환급 통지서를 보내온 거죠. 예금 계좌로 이체하여 드립니다 하고 국민은행 계좌가 여기 찍혀 있습니다. 자료 설명을 먼저 읽는 거예요. 상기 자료는 2019년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과온합분에 대한 국세 환급금 통지서이다. 작년 2기 확정신고할 때 부가가치세를 18만 5천 원 잘못해서 너무 많이 냈다는 거예요. 2번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를 하였으며 그래서 우리가 경정 청구라는 건 수정한 겁니다. 우리가 잘못 신고했습니다 하고 경정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과온합분을 미수금 계정으로 반영을 했다. 그러면 이제 작년에 이 미수금 계정으로 뭐 작년에 말에 했는지 아니면 올 금년 초에 했는지 금년 초에 했겠죠. 왜냐하면 2기 확정은 1월 25일 날 확정 신고하는 거니까 작년에 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올해 미수금으로 잡아놨다는 겁니다. 자, 환급금은 4월 20일에 당사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러면 보통예금 차변에 와야 되겠고 미수금 대변에 가야 되겠죠. 미수금 계정으로 반영했던 게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평가 문제가 바로 4월 20일. 4월 20일이 무슨 날이에요? 보통예금이 입금된 날. 이날에 거래 자료를 입력해 보시오. 이것도 부가가치세하고 관련이 없어요. 이 거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일반 전표 입력 사항입니다. 그래서 4월 20일 달 일반 전표에다가 자, 4월 20일 일반 전표에 차변에 보통예금이 되는 거죠. 103번. 그리고 은행은 국민은행이죠. 예. 국민은행. 보통이 되겠고 대변은 금액은 그 영수증에 있는 18만 5천 원. 대변은 미수금이다 이거. 미수금. 개정 과목을 조회해 볼 것 없이 바로 미수금이라고 자료 설명에서 알려줬고요. 다만 미수금은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꼭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 환급 통지서에 보면 수원세무서장이라고 환급 관서가 이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라는 얘기죠. 거래처가. 그래서 여기 거래처는 수원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자. 수원세무서 있죠? 대변에 18만 5천 원. 이렇게 거래처 빠짐없이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 거래 입력 문제 4문제였는데 이번 36회 문제에서는 이 거래자료 입력 문제 12점짜리가 전부 다 일반 전표에 입력할 내용으로만 출제를 했네요. 근데 앞에 다른 회차에서는요, 이 거래자료 입력 문제에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문제도 섞여서 나왔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거래자료 입력 문제는 일반 전표에만 넣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것도 섞여서 나온다. 이번에는 전부 다 일반 전표 문제만 나왔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됐으니까요. 여기까지 끊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36회 부가가치세 실무 문제 같이 풀어봅시다.